이번 영상은 2022년 약대 정시 지원 시 몇 개를 틀려야 갈 수 있는지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합니다. 2022년 약대가 14년 만에 학부 모집으로 변경을 하면서요. 컨설팅 진행 시 정말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약대 수시편은요. 별도로 5편을 시리즈로 8개월 전에 제작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요. 제 영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시 설명이 앞서서요. 약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요. 약대 선발 인원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은요. 15개 대학이 교과로 85명, 종합으로 302명, 논술로 44명, 총 43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현재 도표에서는요. 숙대가 빠져 있는데요. 2022년 모집을 하고요. 현재 시행 예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요강이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요강이 나오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의 모집이 85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정량 평가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종합 전형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50대 50%이고요. 정시로는 가군에서 221명, 나군에서 173명, 다군에서 35명을 선발하고요. 총 429명을 선발을 합니다. 약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은요. 이화여대인데요. 중앙대와 함께 129명씩 모집을 합니다. 교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곳은 동덕여대로요. 2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종합에서 서울대가 4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논술은 중앙대가 2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가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곳은 메이저 약대인 중앙대로요. 7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이화여대가 99명으로 정시 다군에서 선발하는 5개 대학의 약대 선발 인원보다도 많습니다. 지방권 약대는요. 정시로 276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가군에 122명, 나군에서 118명, 다군에서 3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표에서는요. 강원대랑 목포대가 빠져 있는데요. 2022년 시행한다고 지금 확정을 했고요. 아직 요강이 안 나온 상태이니까요. 나중에 요강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권에서는요. 정시 가군에서 조선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나군에서는요. 영남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계명대는요. 정시 가군과 다군에서 분산 모집을 하는 약간 좀 특이한 방식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숙명여대, 부산대, 목포대, 강원대, 충남대 등 총 5개 약대 대학에서 280명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022년 숙명여대, 목포대, 강원대는요. 모집을 진행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충남대, 부산대는요. 약학전문대학원 유지이기 때문에요. 2022년 선발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약대 정시 분석에 앞서 입시 예상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약대의 경우 입시 결과 데이터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안개 속이기는 한데요. 예측은 가능한 상황이라 개인적인 분석이니까요.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요. 비방 댓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대는 현재 예상으로요. 한의대와 수의대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의치 한약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약대가 경희대, 한의대, 서울대, 수의대, 하위 치대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약대가 지방 한의대와 건국대, 수의대와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거점 국립대 약대가요. 지방 한의대 및 지방 수의대와의 입결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부 지방 약대에서는요. 수의대 라인 아래로도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대는 일단 대학이 많기 때문에요. 스펙트럼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이 꼬리가 상당히 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의대의 인기가 연고대, 공대 라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약대도요 쉽게 수의대를 내리고요.
자리를 차지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2022년 약대는요, 의대, 치대, 한의대 및 서울대 연고대의 입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특히 생명공학, 화학과의 경우는요, 큰 폭의 입결 하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시 분석을 위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요, 약대, 한의대, 수의대가 같은 학교에 있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은요, 약대와 한의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인데요. 우선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 가천대가 한의대와 약대를 보유하고 있죠. 물론 동국대가 있긴 한데요. 동국대는 경주 캠퍼스랑 일산 캠퍼스로 나눠져 있고요. 경주 캠퍼스에 한의대가 있고 일산 캠퍼스에 약대가 있다 보니 동일한 대학으로 보기가 어려워 일단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은요, 경희대, 한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합격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행복한 고민이죠. 또한 원광대, 한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합격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봐도요, 약대보다는요, 한의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요, 약대와 수의대를 동시에 보유한 대학들입니다. 모두 국립대라는 특징이 있죠.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경상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이렇게 이제 약대와 수의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서울대 약대와 수의대를 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할까요? 또한 제주대 약대와 수의대를 합격한다면 또한 어디를 선택을 할까요? 약대와 수의대는 물론 한의대도 그렇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호도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약대는요, 여학생 쪽으로 많이 좀 기울 것 같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는요, 남학생의 경우 조금 더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군대 문제도 한의대와 더불어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약대의 경우는요, 약제 장교가 있기는 한데요, 워낙 TO가 적고요, 일반 병이 이제 약제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석사 이수 후 특례 병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약간 군대 문제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대의 경우는요, 졸업한 후에 수의장교 또는 공중방역 수의사로 모두 복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남학생의 경우는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했을 때요, 약대가 여학생 선호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요, 약간의 우세를 좀 주고 싶은데요. 2011년 신설된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 제주대의 경우는요, 현재 선배도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통이 있는 같은 학교 수의대를 뛰어넘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의 첫 번째 입시 포인트인데요. 정시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곳이 바로 연세대 약대입니다. 알다시피 약대는요,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화여대가 5강 체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연세대는요, 총 모집 인원이 35명으로요, 중앙대나 이화여대의 129명에 비하면요, 인원도 부족하고 2011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선배들도 별로 없고요. 학교도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송도에 있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트 시험에서도요, 분명히 밀리는 대학이긴 한데요. 현행 고3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스카이 대학 선호도로 인한 변수가 많습니다. 연세대는요, 이대를 제외하고요, 중앙대, 성균관대, 경희대와 함께 같은 가군에 있습니다. 만약 이대와 연세대를요, 여학생의 경우 동시에 합격한다면 어디를 갈까요? 물론 전통으로 보면 분명 이화여대가 맞는데요. 또 학교를 보게 되면 연대인데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또한 연세대를 쓸 것인지, 경희대를 쓸 것인지, 중앙대를 쓸 것인지, 성균관대를 쓸 것인지, 어디를 쓸 것인지도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요, 당장은요, 연세대가 앞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10년 후에 입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입시 결과가 더 빨리 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정시의 두 번째 입시 포인트입니다. 지방대학 중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요. 바로 순천대학입니다. 가장 약할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는데요.
이 대학은요, 가장 인원이 몰리는 지금 다군에 들어가 있고요. 수학과 과탐은 필수로 정시에서 반영을 하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나 국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 과목이 4과목이 아니라 3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의 세 번째 입시 포인트인데요. 순천대의 경우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100분위 반영 대학이고요. 국어나 영어 선택 시 영어를 대부분 선택이 예상되고 있고요. 수학 플러스 과탐 플러스 영어 1등급으로 100분위를 선정하게 되면요.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탐구 한 개만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삼육대 같은 경우는 사탐이나 과탐에서 한 개를 볼 수가 있고요. 조선대는 과탐에서, 대구 가톨릭대도 과탐에서 한 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요, 탐구 하나를 못 본 학생들로 인해서요, 경쟁률은요, 최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육대는요, 가장 인원이 몰리는 다군에도 있고요. 게다가 또 서울권 대학이고요. 인문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약대 중에서는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찍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의 네 번째 입시 포인트입니다. 수학을요, 확률과 통계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경상대, 고려대 세종,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전공, 우석대, 인제대, 삼육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상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 가산점도 있고요. 과탐에도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5에서 10% 정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석대는요, 미적 기하에 10% 가산점. 그래서 실제 확통을 보는 학생들이 실질 지원이 어려운 대학이고요. 삼육대도 5%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요. 좀 지원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탐에 3% 가산점을 주다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이런 대학에 과연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고려대 세종은요, 확통을 보긴 보는데요. 여기는 가산점은 없습니다. 근데 과탐을 보게 될 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려대 세종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인문계가 실제 해볼 만한 대학은요,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전공이랑요, 인제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보는 대학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시의 다섯 번째 입시 포인트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좀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내가 좀 수학을 잘한다 이런 학생들은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단국대, 가톨릭대, 전북대, 경북대를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 반영비가요 37% 이상 높은 대학이고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단국대, 가톨릭대, 전북대 같은 경우는 40%이니까요. 이런 대학을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한번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계명대, 인제대, 대구 가톨릭대, 이화여대 인문계, 그 다음에 원광대 이런 대학들은요. 수학 반영비가 25%에서 30% 미만이기 때문에요. 이런 대학으로 보게 되면요. 아마 좀 수학 약한 학생들이 노려볼 만한 대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의 여섯 번째 입시 포인트인데요. 지역인재 정시 전형인데요. 경상대가 6명, 조선대가 10명, 충북대가 1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경상권에 있는 학생들이랑 전라,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은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일반 정시 전형보다는 그래도 성적이 좀 낮아지니까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형이랑요, 차상위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 중앙대, 계명대가 있고요. 인원을 많이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대와 한의대, 수의대 및 가산점 등의 입시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요. 과연 정시에서는요, 몇 개를 틀려야 갈 수 있는지 대학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시는 대학마다 과목별 반영 비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 예상해서 잡을 수는 없고요. 그냥 비교 대학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모두 1등급으로 산정을 했고요. 누가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사 2등급 나오거나 3등급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요. 2, 3등급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냥 일단은 1등급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만으로 기준을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1년 수능 도수분표 자료인데요.
일단은 과목은요, 국어, 수학, 가형, 지구과학 1, 생명과학 1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가장 많은 인원이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서울대는 국어, 수학, 가형, 과탐에서는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2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대 약대는요, 수의대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에 2021년도에 서울대 수의대가 좀 펑크가 났죠. 이런 예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냥 서울대 수의대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일반적인 점수일 때를 예상을 해서요, 약대의 점수를 잡았습니다. 서울대 약대의 경우는요, 국어에서 4문제, 수학에서 2문제 틀리고요. 과탐을 일단은 만점 받았을 때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게요. 그래서 도표에 보시게 되면 원점수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점수인데요. 이 원점수가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는지 볼 수 있는 점수고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평균 점수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표준 점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인원은요, 그 누적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88점, 그래서 한 3점짜리 문제 4개 정도 틀렸을 때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92점이 1등급이었는데 4점짜리 문제 2개 틀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수학 가형에서 2문제, 국어에서 4문제, 그래서 총 6문제 정도 틀리면 일단 서울대 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 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약대는요, 경희대, 한의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를 갈 수 있는 수준 점수가요, 일단은 국어에서는 4문제, 수학에서 2문제, 과탐에서 1문제 정도 틀리는 총 7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약대랑 봤을 때 서울대 약대는 6문제밖에 안 틀리고 여기는 7문제라 1문제 차이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문제 차이이긴 하지만 실제 서울대학보다는 지금 중앙대 성균관대학이 더 이제 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88점, 원점수가 88점, 그래서 4문제 정도 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가형도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2문제 정도,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이제 1문제 정도 틀렸을 때 중앙대랑 성균관대를 갈 수 있을 것 같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약대인데요. 지방 한의대 수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동국대,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 가톨릭대, 숙명여대가 이 정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수도권 약대는요,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냥 1등급 컷에 걸리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한 4문제, 수학에서 한 2문제, 탐구에서 2개 합쳐서 그냥 한 4문제 정도, 그래서 총 한 10문제 정도 틀리면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 한의대학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 컷 그러면은 수도권 약대, 한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거구 약대로요. 지방 수의대 수준과 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 같은데요.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가 일단 있고요. 경상대, 제주대는 요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성여대랑 동덕여대가 요 수준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덕성여대 같은 경우, 이제 동덕여대,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긴 한데, 만약에 서울에 사는 저 같은 경우는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를 우리 딸이 붙고, 만약에 경북대를 붙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경북대를 안 보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대구에 있는 학생이 경북대를 붙고 덕성여대를 붙으면 또 그쪽 지방에서는 굳이 서울에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지역적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국 약대는요, 1등급 컷에 모두 걸리는 수준이 되거나요, 또는 과탐에서 1개 정도의 2등급 상위에 걸리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의대랑 그 수도권 약대 보신 것처럼 이제 1등급 컷에 다 걸리면 그 정도 수준인데, 직업국 약대는 그거보다 살짝 아래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더 틀리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외우려고 그러면 국어 수학 그냥 1등급 컷, 그리고 탐구에서는 1개는 1등급 컷, 1개는 1등급 컷에서 살짝 아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시로 예상 컷을 알려드리는데요. 학교마다요, 과목 반영비가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 이 점수로 합격도 나올 수 있지만 불합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 사립약대인데요. 직어국 수의대보다는 아래로 예상되고 있고요.
연고대 하위학과나 서성한 상위학과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같은 경우 연세대, 고려대 하위학과를 붙고요. 아니면 서성한대학 상위학과를 붙었어요. 그리고 지방사립약대를 붙었을 때 어디를 가시겠어요? 저는 약간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고민된다 그러면은 그게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사립약대는요, 국어, 수학 1등급 거세요. 과탐이 한 2개 정도가 2등급 중간에 걸리는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한 4문제, 수학에서 한 2문제 정도 틀리고요. 과탐에서는 그냥 합쳐서 한 6개 정도 틀렸을 때, 그래서 총 한 12개 정도 틀리면 지방사립약대를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 가톨릭대, 조선대, 삼육대는요, 탐구를 1개를 반영해요. 게다가 순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도 뺄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순천대 같은 경우는 탐구는 2개 반영합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입결이 이 4개 대학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약대 또는 의치한수 컨설팅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edupaper.kr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고3이나 고2 올라가는 학생들은요, 사전에 생기부에 대한 컨설팅은요, 꼭 점검하고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3 끝나고선 컨설팅 받으러 왔을 때 생기부가 안 되어 있으면요, 실제 종합전형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약대 주의사항으로는요, 경상대는요, 지구과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대 보는 학생들은요,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서울대는요, 과탐 선택 시 서로 다른 분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생명과학 1과 화학 2과목, 아니면 뭐 화학 2과목 대 생명과학 2과목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같은 과목으로 선택하면 일단 안 되고 일단 반드시 2과목이 들어간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중앙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는요, 과탐 선택 시 서로 같은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본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공개해드린 기준점은요, 2021년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2022년 지원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현재 점수보다 낮아도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나올 것이고요. 정시의 경우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 또는 우리 대학이 이제 100분위 대학이냐, 표준 점수 대학이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심하게 나옵니다. 약대를 정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올지 전혀 감을 못 잡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고요. 입시의 변수는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요.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모의고사 수능 점수를 올리면서요, 합격 가능성을 물어봐도요, 이 질문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답글은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대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